박재영 선생님 초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준비한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은 잘 조절이 되시나요? 네. 마음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처럼 장은 조절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장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근에 더욱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장래축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장래축. 장이 아프면 그래서 마음도 아프다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에요, 사실. 참인데, 이 문제가 우리는 굉장히 잘 다뤄지지 않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의 크론시 병 공공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요즘은 영어 홈페이지도 다 한국말로 번역해 주잖아요. 번역해 주시면 이 정신건강 파트가 꽤 커요. 이렇게 꽤 크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박재영 선생님이 이 사람도 대장 환자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2년이 채 안 됐어요. 한 1년 반 지났는데 대장암으로 대장과 직장 한 30cm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행 결장이 한 20cm고 직장이 한 7cm 잘랐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금보라 선생님이 제 대장 내시경 하셨어요. 그런 또 우연한, 여기서의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진짜 만남이 있었는데, 대장 직장 수술 후 제 생활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딩동댕. 제 거 이따 드릴게요. 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확인해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를 확인해, 이제 화장실이.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되어 있고, 왜 싱거운 인간이 되었을까요?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맵고 짜고 한 간이 있는 음식을 거의 최소화했고, 혹시나 해서 바깥에서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먹었다가 이제 설사를 한 이틀 이상 한 것 같아요. 바깥에 뭘 넣었는지 모르는 탕은 최대한 먹지 않는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중심 감각이 어디로 바뀌어 있을까요? 네, 항문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항문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항문 상태가 어떤가가 내 어떤 상태와 비슷해요? 내 마음 상태와 비슷해요. 항문 상태가 좀 뭔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면 나가기 싫어지고, 화장실 옆에 있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화장실은 롯데 호텔이나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 화장실 제일 좋죠. 제일 편하니까. 날 것 구운 것 안 먹고 익힌 거 안 먹고 맑은 물에 빠진 것만 주로 먹고, 저녁에 빨리 무조건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만남과 모임 힘들고 회식은 안 나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렇게 낮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여자친구들만 늘어나고, 밤에 술 먹는 친구들 모임에 거의 안 나가게 됐죠. 기차는 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버스는 현재 안 타요. 이렇게. 일본 버스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수술 후에 가족 여행을 딱 한 번 갔는데,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못 타겠다, 어떻게든 돌아가더라도 기차를 타거나 렌트를 하자 그랬는데, 일본 버스는 화장실이 있다. 걱정과 불안이 높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아무 데서나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됐고, 마음을 이제 항상 다스려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디 가자 이럴 때 어디 가자 지금라고 하면 쉽게 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화장실은 어디에나 있다,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만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화장실 깨끗한 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여기서 개최돼서 너무 저로서는 마음이 안심돼요. 이렇게 포스코 타워 이 건물 화장실이 좋겠죠? 예. 하여튼 그런 시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감한 장을 갖고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갖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진료 경험으로 따지면 크론씨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기보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봤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신체와 정신과 질환 중에 일정한 비율을 차지해요. 이렇게 주로 여중생 여고생, 그 배 아프고 설사할까봐 변비, 또 방귀 뀌고 냄새 날까봐, 그다음 약간 지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학교 못 가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와서 소화기내과, 항문외과 다 진료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로 오게 돼서 그 친구들과는 진료를 꽤 많이 하고, 제가 주 저자는 아닌데 그걸 연구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연구하는 선생님 연구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년 환자를 많이 보니까 그 저한테 오는 청소년 환자 중에 그 그룹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 많이 보기 했는데, 제일 권위 있는 이 크론병의 정신과적 질환에 관한 연구는 이 킹스 칼리지 연구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그 연구를 보면 어쨌든 크론병 환자의 25%는 우울증을 갖고 있고,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건 불안장애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율이 높아진다고. 불안장애 비율은 58%까지 높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증세가 심할 때는 불안이 아주 높아진다. 그래서 크론씨 병과 관련된 정신 증상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피로감, 수면 문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크론병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분들은 잠자는 중에 어떤 배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론씨 병은 수면 중에도 그런 지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크론병 환자의 우울과 위험 요인을 따로 조사하는 논문은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간호학과 선생님들하고 울산대 교수님이 조사하셨는데, 크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갖고 있고, 그 우울 중에서도, 우울 요소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짜증과 피로예요. 짜증과 피로. 그 다음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이 소속이 없는 경우에 크론씨 병의 우울 증상이 더 높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때 크론 병의 증세가 악화되는데, 이제 그건 서로 이제 순환적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일을 안 하게 되고, 또 일을 안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증상 때문에 일하기 힘들고, 일 안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씨 병의 발생 시기가 10대, 20대부터 시작되니까, 1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10대의 친구들이 잘 먹고 과감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잘 안 먹고 잘 안 놀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부가적인 그런 심리적 문제도 생긴다. 먹는 거 가지고 엄마랑 또 죽도록 또 싸우면서 이제 엄마도 화나고 애도 안 크고, 그런데 막 여기저기 처음에는 배만 아프다고 했는데 나중이 되면은 여기저기 다 아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복통을 엄마가 어떻게든 학교 가라. 그러니까 두통도 생긴다. 두통도 약이 있다. 그랬더니 팔다리도 아프다. 크론병은 팔다리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상관이 있다라는 논문이 또 꽤 있어요. 이렇게. 관절 통증이 동반된 크론병도 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뻥친 게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뻥일 수도 있는데, 발달 시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통과 설사와 뭐 여러 이제 관련된 장 관련 증상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크고, 잘 안 크면서 뭐 이제 영양 결핍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6케어가 와 있는 거죠.
영양 결핍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씹어 먹는 게 중요하지. 이제 액상을 먹으면 뭐 치매도 빨리 온다, 뭐 흡수가 어떻다 막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씹어 먹는 걸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계셔요. 이제 저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애들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 거의 거식증 수준이다.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 라고 전부 액체로만 먹이는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액체로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영양 악화가 되면 우울인데 거식증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대장염 증세로 적게 먹어서 저체중이 되면 저체중의 정신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체중이 심각한 저체중이 되면 창의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암기도 잘 안 되고 의욕도 안 나고 긴 문제 못 풀겠고 자신감 떨어지고 또 뭐 이런 머리도 빠지고 이 저체중 자체가 일으키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증세 중에 하나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또 더 우울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 113명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대장 이외에 소대장, 장관 이외의 증상이 아까 구강궤양도 얘기하시고 관절통도 얘기해서 한 23% 여기 보면 어쨌든 23%가 장관 이외의 위장관 이외의 증상이 있더라는 것도 현재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울하게 되는 경우는 여성인 경우, 졸업하면서 아무 소속이 없게 되는 경우, 경제 상태가 어려운 경우, 저체중인 경우, 진단 후 시간이 가면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입원 횟수가 높을 때, 증상이 심할 때, 장관의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때 더 많이 우울해지더라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분 내로 그러면 이렇게 크론병을 갖고 있거나 대장염을 갖고 있거나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는 친구들 저희가 정신과에서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친구들한테 견뎌야 된다 마음이 더 문제다 이러면 잘 받아들일까요? 짜증낼까요? 짜증내야지. 그런데 이 과민성 대장염 크론병에 정신과적 증상이 있을 때 좀 특이한 게요. 약을 먹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대요. 이렇게. 그리고 심리치료가 효과가 더 컸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UCL 킹스 칼리지에서 한 연구 결과로 심리치료가 더 컸고 심리치료 중에서는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실제로 장내 염증과 관련된 수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두 생물 지표를 했을 때도 더 좋았다. 심리치료를 하니까 염증 수치가 줄어들더라. 염증성 장질환은 정신건강 확실히 관련되어 있다. 정신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면 크론병 증상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정신건강이 좋아지면 신체 건강도 좋아지더라. 운동도 더하고 식습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약도 거르지 않고 더 잘 먹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호전 요소다. 네, 영국 말고 덴마크에서도 정신건강과 장내염증이 확실히 상관이 있고 미주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미주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가 이제 미주신경인데요. 미주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미주신경 치료를 많이 해요. 미주신경 치료. 그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심리 상태랑 염증 유발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내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장은 인체 내의 가장 큰 세균 저장소인데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네, 이게 우울증에 굉장히 중요하고 거식증, 강박증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제 우울과 불안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90%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우울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확실히 이제 맞는 말이 된 것으로 장 관리가 뇌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거고 뇌 상태가 좋아지면 장 관리도 좋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뇌 상태와 장 관리가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 미주신경 치료,
그런 게 뭐냐라고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크론시병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은 거창한데요. 내용은 정말 단순해. 내 습관을 잘 알고 잘 대처하도록 돕기예요. 이제 뭐냐? 이 사람들의 표현인데, 몸이 아프면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이 예뻐 보이게 하려면 화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장 상태가 운동이 되어 있고 화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죠.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확실히 하겠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막 씻고 닦고 하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마치 운동하고 우리가 화장을 하듯이 뇌도 운동하고 뇌 화장을 시켜야 된다. 장도 운동시키고 장도 화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서양에서 상상하기 좋게 그런 얘기인데, 심리적 스트레스의 상당수는 다 몸의 위장관으로 나타나는 용어를 많이 쓰죠.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배가 더부룩하다, 방귀가 나올 것 같다, 화장실 자주 가게 된다, 뭔가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우리가 이제 몸의 스트레스를 위장관으로 표현해 왔어요. 이렇게 그 상태가 어떨 때 내가 복통이 오는지, 어떨 때 똥을 지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어떨 때 배가 더부룩한지, 아랫배가 아픈지 윗배가 아픈지, 그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장과 여러분은 친하세요? 여러분의 장 상태를 여러분은 잘 알아요? 내가 내 내장을 잘 알아요? 내 내장과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내 내장의 감각을 느끼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내 오른쪽 소장이 약간 상태가 안 좋다. 뭐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이제 하면서 자기 몸을 달래고 가꾸는 법을 이제 터득해야 되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긴장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짜증날 때 내 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저도 이제 수술했고 아직 완벽하게 복원이 되려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 이상 있어야 수술 후 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그 짧아진 직장도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다시 복원이 되려면은 2년이 좀 더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아주 큰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확실히 화장실을 더 많이 가요. 아침에 나오는 게 없지만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마음이 불안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배는 언제부터 아파오는지, 화장실 걱정을 많이 한 날은 어떤 날인지 알아서, 지금 현재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화장실 자주 가는 아침이고, 종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청중 200명 이상 발표한다 그러면 아침에 약을 먹어요. 이렇게 그 지사제 로페라이드를 먹어서 아예 그날은 약으로 화장실 안 가게 장을 딱 막아놓고, 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그냥 장을 막아놓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이렇게. 그 대신 변비라는 후유증을 또 겪긴 해야 되는데, 그날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내 몸을 알고 몸 반응에 대처하고 미리 준비해서 스트레스 쌓일 일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미리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면, 또 그게 준비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불편이 줄어들고, 불편이 줄어들면 우울과 불안도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날은 안 간다. 어떤 날은 가는데 약 먹고 간다. 어떤 날은 그냥 가다가 뭐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들어온다. 그런 규칙을 제 나름대로 정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동 청소년이나 조금 마음의 힘이 이제 약한 친구들은 사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단도 많이 받아요. 과민성 성격 장애.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예민하기 시작한 것은 내 장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돼서 점차 예민함이 내 성격을 먹어서 내가 전반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과불안, 불안 너무 많고, 너무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과민성 장애 분들은 건강 염려증도 많아요. 이렇게.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사실 이제 이렇게 행사 치르는데 저 냉커피가 있으면은
아니 장이 나쁜 사람도 차가운 거 먹어도 되냐? 음식을 따뜻한 걸 준비했어야 된다 이렇게 훅 있을 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걱정하고 이제 위험한 건 안 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삶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민한 사람들, 장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든지 일도 줄이고 음식 종류도 줄이고 늘리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게 장점으로 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예민한 사람이 아니다. 난 섬세한 사람이다. 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장점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예민함에 너무 걱정 많이 하면서 살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사실 먹기예요, 먹기. 여기 이제 성인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은데 10대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전부 이제 먹기가 주요 이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신가요? 이제 그건 다 마스터하신 거죠? 네. 하여튼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관리사를 고용해라. 내 몸에 영양 주기 공부해라. 먹는 고민이 줄면 스트레스도 준다. 잘 먹는 치료가 정신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좋은 음식, 나에게 좋은 음식, 나에게 좋은 음식, 나에게 적당한 양. 수분량도 적당한 양이 어느 양인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좋은 음식만큼 좋은 약이 없다. 좋은 음식 먹기,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좋은 음식 먹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 당을 다 끊어라 라고 하는데 설탕류 음식을 끊어라, 밀가루 끊어라라는 얘기는 수술하기 전부터 들었지만 그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그 대신 요즘 통밀은 가능하다. 요만큼. 그래서 이제 통밀은 조금 먹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편식해서 문제예요. 얘는 고기 안 먹는다. 그럼 계란과 두부 먹는다. 그런데 계란도 요리가 다양하잖아요. 날계란도 있고 계란찜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사실 날계란 먹으라고 하진 않죠. 계란찜, 계란후라이, 계란 스크램블 또 뭐가 있나요? 계란말이도 있고 계란구이도 있나요? 계란구이도 있고 삶은 계란, 계란빵.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편식한다고 하면 편식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먹는 거에 대한 심리치료로 마인드풀리스 먹기 책들도 많고 이걸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먹을 때 천천히 먹고 내가 뭘 먹는지 알고 먹고 소화시키도록 먹고 이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거, 식도를 내려가는 거, 위장에 도달했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음미하면서 먹도록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먹는 일을 잘 도와주고 좋은 것을 좋은 방법으로 먹도록 하고 그런 이 마음 챙김 식사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장암 전과 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MBTI도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대장암 전에는 ENFP로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대장암 이후에 MBTI를 했더니 INTJ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보다 생각하기를 더 많이 하고 아무거나 막 하기보다 미리 계획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성격도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미주신경 치료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미주신경과 대장염은 확실한 관계가 있고 주로 항염증 반응과 관련돼 있다고 해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염증이 줄어든대요, 이렇게. 근데 위장관에 위장, 소장, 대장에 미주신경이 엄청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미주신경과 대장염은 항염증 효과도 있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치료가 되는 건데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 미주신경 자극은 어떻게 하냐? 미주신경 자극은 어떻게 하냐? 배를 쿡쿡 찌르냐? 그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것인데 이제 바이오 피드백은 뭘 말하냐면 제가 좋은 사진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진이 없는데요. 하여튼 자신의 혈압, 맥박, 체온, 심전도, 근전도, 호흡수를 알도록 하는 치료법이에요, 이렇게.
내가 호흡을 몇 번 할 때 내 심장이 몇 번 뛰지, 그럴 때 내 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 병원에서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친구들은 다 바이오 피드백을 시켜요. 바이오 피드백을 시키면 아이들이 내 몸 상태를 알게 됐다. 내 몸을 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됐다. 그래서 반응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우리 이 바이오 피드백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숨 쉬면서 내뱉으면서 호흡하면서 또 배에 힘 줬다, 배에 힘을 풀었다가 손에 힘 줬다가 손에 힘을 풀었다가 내 몸에 느껴지는 것을 잘 알도록 하고 호흡의 상태에 따라 내 몸에 느껴지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잘 알게 해서 이 바이오 피드백은 일단 내 몸에 대한 지각을 잘 알도록 도와줘요. 신체를 더 잘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복식 호흡할 때 배에 힘주는 법도 알게 되고 항문에 힘주는 법도 알게 돼요. 이렇게 항문에 힘을 줬을 때 혈압, 맥박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항문에 힘을 주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래프로 보여줘요. 이렇게 이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대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줘서 위 대장, 소장 대장 관련된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복부 근육의 또 그 중에서도 코어 근육의 중요성이 어떤지를 굉장히 잘 알게 해주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자신감이 다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올라갔다 얘기하고요. 바이오 피드백. 이건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하기 조금 어렵지만 유튜브 보고 하셔도 돼요. 또 하나가 알렉산더 테크닉인데요. 이거는 꼭 소장 대장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소마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치료해서 마음을 치료한다 하는 것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테크닉인데 이거는 내가 평상시 얼마나 나쁜 몸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나쁜 자세, 앉아있을 땐 또 어떻게 앉아있는가 하는 건데, 이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도록 해요,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그걸 관찰하도록 하고, 그걸 느끼도록 해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알도록 하는 것을 훈련해서 내 몸을, 자세를, 습관을 고치도록 해주는 그런 알렉산더 테크닉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건 주로 성인 환자한테 시켜요. 이렇게.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돈 한 푼도 안 들지만 최고의 치료는 사람들이 다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 911 트라우마 환자, 천식 환자, 과민성 대장염 환자, 심리행동요법 중에 최고는 다 호흡이었다. 호흡이 가장 심리 안정요법, 미주신경요법 중 하나다. 그래서 정말 이제 대장염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호흡요법이 있어요. 호흡요법. 호흡요법 대단하냐? 들숨 날숨 중에 날숨 길게 쉬기.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쉬는 거 훨씬 길게 내쉬는 것, 깊은 숨 쉬는 것. 이걸 30초만 해도 자기 뭔가 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절력이 3배 이상 향상된다. 뭐 서양 연구로 혼자 편하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책들이 나오는데 조절할 때 호흡을 하고 이제 항문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도 호흡을 통해서 항문 괄약근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민성 대장염인데 말을 못 하겠다. 자기 증상을 보건교사나 선생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 못 하겠다. 여학생이 똥을 찔 것 같다. 방구가 나오는데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나 교실 앉아있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증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증세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정말 큰 어려움이어서, 나랑 내 증세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이 병이 왜 생겼냐 이게 큰 이슈죠. 청소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아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힘든 병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할 때 힘든 병은 이미 있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좋아져요,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력을 안 하니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의 중요한 과정임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난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쪽팔리게 이런 설사하는 문제로, 똥 찌르는 문제로 학교도 가기 싫다는 것을 인터넷에나 좀 올리지 누구한테 말하냐. 이 기분을, 이 못 같은 기분을 누가 알아주냐. 이래서 그 영국의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모여서 똥 얘기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나 말고도 또 찌르는 사람이 있구나. 나 말고도 또 설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말고도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면서 나만 고통스럽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라. 어쨌든 쓰고 적어라. 이제 어쨌든 제가 앞부분에 한 얘기는 다 몸 돌보기 얘기한 거예요. 미주신경 치료, 바이오 피드백, 호흡, 몸 돌봐라. 위로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래도 오늘 너무 배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가더라도 요 세 가지는 한다. 이런 루틴을 꼭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끝내면서 이게 만성염증 질환의 삶을 말한 인터넷에서 건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다양한 날씨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가 완치가 없는 질병들을 갖고 살 때 완치를 목표로 하면 삶이 너무 괴로워요. 또 완치되는 경우도 없고, 그렇다고 할 때 그냥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이 조건 속에서 살되 삶의 질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는 게 더 현명한 태도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